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학교 길라잡이 방문각 진가영입니다. 자, 우리 어제 일요일이죠. 네, 토요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본 이론만을 물론 선택해서 들으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9개월 정도밖에 국가직까지는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7, 8월 달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을 했더니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각 과목 모두 저는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도 내가 단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니까는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고 어떻게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골마 있는 상태로 안 좋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우리 현강에서도 이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일단 똑같은 시험지로 실제 시험을 치게 했고 30분 정도 이제 시간을 드리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인강을 지금 키신 여러분들도 반드시 뭐 한다? 30분 동안 진지하게 시험을 보시고 내가 해석은 되는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거 이제 해설할 때는 단어 문법은 제가 8번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세 해설 48분 동안 8번 했어요. 48분 동안 8번까지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거는 여기서 나왔고 이거는 여기서 나왔고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렸고 단어는 단기 합격 복화에서 다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수거도 마찬가지예요. 수거도 이제 단기 합격 복화에 마지막에 이제 추가될 건데 수거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 한 200단어 안쪽으로 수거 딱 집어서 했는데 국가직도 거기서 나오고 지방직도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의 범위를 확실하게 줄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보실 때 부담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9개월 동안 범위를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것들을 확실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 12개년 국가직 지방직 찍기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국가직 지방직 9급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이런 방향이구나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우리 어디에서 초점을 맞출 거냐, 이제 생활영어랑 안 한 부분 위주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출제 영역은 똑같은 패턴대로 기출이 됐어요. 문법 4문제, 어휘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독해 10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게 평균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채점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제가 방문각만 본 게 아니고요. 타사의 합격 예측률이라든지 어려운 문항을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문항이라고 하면은 3번, 6번, 3번이 단어였고 6번은 문법이었고요. 그리고 12번, 18번, 19번 독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방직에서 문법이 조금 더 난도 있게 나와서 문법이 좀 안 보였다 이렇게 냈었지만은 올해는 이렇게 독해를 어렵게 냈어요. 자, 퀴즈. 내년에는 어디가 어려워? 문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독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난도 조정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어렵게 나왔네. 독해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 싸움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1년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법이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내년엔 또 어떤 걸로 난이도 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저랑 같이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영어의 평균은 66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영어를 보통이라고 느꼈는데 영어가 대부분 이제 체감 난이도 체크를 하거든요. 영어 그냥 평이했다 이렇게 느꼈는데도 점수가 평균이 66점밖에 안 돼요. 타 과목 국어는 다 70점, 한국사도 70점 다 넣었거든요, 평균이. 근데 영어만 이렇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어가 평이하다라고 느껴도 시험장 끝나고 점수 까보면 낮게 나오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행직 기준으로 최소 85점은 나와야 이번에도 합격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사복직은 뭐 70점, 또 다른 직렬은 또 점수가 조금씩 다르고 자기가 응시한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85점 이상 맞으면은 요 정도 시험에서는 맞출 수 있다. 왜냐면은 단어 실수 안 하고 문법 실수 안 하고 독해만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독해 난도 있는 문제 틀리면은 한 85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합격하든 요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독해의 출제 영역은 제가 특강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이론반 시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입학 2문제 이상 나온다 그랬고, 우리 빈칸 추론 2문제 이상 나온다 그랬고, 세부정보 파악 유형, 내용 일치 브리치 2문제 이상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연결어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국가직에서는 안 나와도 지방직에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특강 시간 때도 For example, in the same way, 예시랑 비유 드는 거의 차이점도 알려드렸고, 심지어는 비유에 관련된 글이 또 토픽으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연결어 삽입하는 것도 우리 열심히 배웠었고, 순서 맞추는 거, 문장 삽입, 그리고 문장 삭제 각각 한 문제씩 해서 항상 평이하게 나오는 그대로의 패턴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번 가보십니다. 11번.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찍기 특강 시간에 엄청 강조해서 말했어요. 이거 수업하면서 찍기 특강을 언제 했냐면은 6월 달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2주 전 정도에 제가 특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어 먼저 하고, 이제 두 번째 독해, 두 번째 문법, 세 번째 독해, 네 번째도 독해를 했는데, 제가 독해 패턴 말씀드릴 때 대부분 이런다. 이거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 A, B, C에서 A 자꾸 고르고 싶다. 근데 실제 기출을 봐라. B 하나만 나오거나 C 하나만 나오는데 답이 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A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서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강조해서 그날 연습도 하고 적용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2개라고 생각하고 뭐를 찍었으면 안 된다? A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A 틀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AA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방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지문에 있는 단서를 활용해서 이런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단서 체크하고 이렇게 푸는 거라 그랬어. 그거를 체계화 시키는 겁니다. 9개월 동안, 남은 9개월 동안.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거 주어진 순서 어떻게 체크하자 그랬죠? 주어진 글이 우리 요 글의 순서는 좋은 글쓰기를 물어본다 라고 우리 이론반 시간 때도 배웠고 특강 시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글쓰기는 뭐냐면 내 해석에 의한 글쓰기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게 좋은 글쓰기냐면 1. 같은 화제끼리 묶였다. 같은 화제끼리 묶는다. 같은 화제끼리 묶는다. 자, 같은 화제라고 하면은 어휘가 겹친다. 즉 단어가 비슷하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은 내용끼리 같이 말해주는 게 응집성이 좋고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글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화제끼리 묶는다는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를 마칠 때 글의 순서를 결정하는 언어적 단서가 있다. 언어적 단서가 있다. 이 언어적 단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다. 어떤 규칙이냐면 내 해석보다 더 우선하는 언어적 단서라는 거죠. 누가 있다? 연결사, 지시사. 연지대 계속 말했었죠?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자, 그리고 자, 연결사는 이제 순접, 역접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시사는 this, these, that, those, this, these, that, those, 그리고 such 이런 게 있었고, 대명사는 it이나 they나 he, she 요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뭘 결정할 수 있다? 앞의 문장을 결정할 수 있다. 앞에 뭐가 나올지, 즉 앞문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은 언어적 단서를 무시하고 고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제끼리 묶고 언어적 단서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같은 화제끼리 묶어주시는 거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글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우리 실제 공시 문제를 보면 주어진 글 다음에 but 잘 쓴다. 주어진 글 다음에 같은 사례도 잘 나오지만은 주어진 글 다음에 but 잘 나오는 패턴이다. 무조건 X 치지 말자. 같은 화제끼리도 묶이지만 내용을 뒤집어서 같은 화제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게 기출의 패턴이다 라고 하면서 기본 이론 시간, 특강 시간, 독해 시간에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트레이닝이 돼서 연습이 되셨던 분들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글, 이 주어진 글은 주제문이고 여기에서 제가 같은 화제끼리 묶여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문, 같은 화제, 단어 체크하면서 대충 이 뒤에는 이거랑 비슷한 내용 나오겠지, 비슷한 내용 나오겠지 하면서 단어 명사에다가 체크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장에서는 당황하기 때문에 내 속으로 자꾸 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글이 안 읽어질 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거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뒤에가 이어지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풀자 그랬습니다. people, 사람들 이야기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다? blind, 우리 했던 단어입니다. 뭡니까? 맹인이죠, 맹인. 볼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구나.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뒤에도 볼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항상 토픽 주제 체크할 때 이 단어 대상에 대한 무슨 설명? 긍정인지 부정인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도움된다 그랬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everyday task, 일상의 일. such as 사례 들고 있죠. sort, 분류하다죠. through, 뭘 분류한다? 메일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하는 거, 많은, 런드리, 빨래 같은 거 하는 이런 태스크들이 여러분 밑줄, 뭘 나타낸다? 챌린지, 힘들다라는 마이너스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 하기 힘들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선생님이 같은 화제로 이으라 그랬기 때문에 A, B, C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다, 이 맹인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몇 번일까 하고 봤더니 A번은 여러분 명사 체크해 보니까 누구였어요? 에어라 이거였죠. 이름 이 아리안가 뭔가 이 AIRA 요거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같은 화제끼리 묶으려면은 AC는 붙어 있겠구나, 요는 느낌도 들죠, 여러분. 같은 화제끼리 묶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but 내용 뒤집은 다음에 they 밑줄 꺼주세요. 우리 언어적 단서를 무시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they는 앞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복수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they가 나오면 제가 항상 뭘 체크하라 그러냐면은 사물 복수명사인지 사람 복수명사인지 확인하자 그랬죠. 어떻게 확인한다? 뒤에 내용 보고, 그쵸? 뭔가 볼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해당하겠죠? 사물 이런 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they는 뭔가 이런 것들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what if 주어동사하면 주어동사하면 어떨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borrow, 빌릴 수 있으면 어떨까? 누구를? 다른 사람의 눈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린다는 거, 이거 가정법이죠. 가정법은 반대말이잖아. 이 사람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지금 가정법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빌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같은 화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but 뒤로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빌린다, 이런 내용이 이어질 수 있고, A는 that's the thinking 밑줄, that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생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 생각에 관련된 그런 지문이 나와야 되겠구나, 어떤 생각인지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C는 the era 체크하세요. 정관사 더. 정관사 더는 언제 쓴다? 앞에 뭔가가 이미 지칭되거나 연상이 될 수 있을 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C는 절대 먼저 못 오는구나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뭐라 그랬었냐면은 명, 명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명, 명으로서 어떤 첫 번째 어떤 명사 대상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더 명사 하는 것보다 어떤 명사하고 이 명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소개하는 게 더 먼저 글에 위치한다 라고 설명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A, C의 순서가 정해지고 그리고 같은 화제끼리 묶어야 되기 때문에 B가 가장 먼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된다? B, A, C 요 순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자,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던 단어들에서 다 오죠.
일단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comparison 우리 단어창에서 외웠던 단어죠. 비교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genuine 이것도 우리 외운 단어죠. 뭐예요? 진짜의, 순진한 이런 뜻이죠. 솔직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요 단어도 나오고 genuine도 알고 analogy는 어떤 단어랑 같이 외우냐면은 analogous가 사실 기출됐죠. 우리 공시에 analogous가 기출됐는데 similar랑 동의어로 기출됐습니다. 자, 그래서 analogy, analogous, 유사 이런 뜻이죠. 비유. 자, 그래서 analogy는 유추 또는 비유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찍기 특강 시간에 이 설명했어요. 비유가 뭐냐. 여러분 빗대어 설명하는 게 뭐냐 그랬냐면은 대부분 A와 B 다른 대상의 공통점 말할 때 A와 B 다른 대상의 공통점 말하면 이런 걸 제가 비유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비유. 그리고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빠르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 왜 안 좋아요? 그냥 빠르게 앞만 보고 달려가서 전진하면 안 돼? 추상적이잖아. 우리 인생이 빠르게 전진된다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자동차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가 시속 200km로 막 미친듯이 질주만 한다면 어때요? 사고가 날 수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했던 일이 그르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유라는 것은 대부분 A와 B 두 다른 대상의 공통점을 제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기법을 의미하는데 그 비유가 그대로 여기서도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서 다뤘던 개념이 영어로도 사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교해 보는 건데 heart, 심장이랑 누구를? 펌프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 요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어도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 요거 문제 풀 때 문장 삽입 문제다 라고 하면 쌤이 두 파트가 있지만 주어진 문장부터 보라 그랬어요? 제시문부터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장 삽입할 때는 주어진 문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토픽, 같은 어제끼리 묶자 그랬죠? 이 토픽 즉 명사, 이 명사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순서를 결정해주는 연지대를 체크해서 누구를 예측하자? 앞의 문장을 예측하면서 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볼 때는 대충 보면 안 된다. 주어진 문장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however 나오면 내용이 뒤집어지는구나. 자, 이 심장과 펌프의 비교라는 것은 genuine, 비유라는 것은 진정한 비유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앞에는 진정한 비유가 아닌 게 나와야 되겠네요. 요렇게 체크하자 그랬잖아. 여기는 진정한 비유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however 앞에는 진정한 비유다, 진정한 비유 아니다, 비유 아니다 라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구나. 요거를 예측하면서 문장을 봐야 체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를 볼 때도 우리 대충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를 볼 때는 제가 뭘 찾아야 된다? 단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한 문장을 빼놨기 때문에요. 문장과 문장이 잘 안 이어지면 뭐가 된다? 단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봐보세요. 자, 3번 앞문장 보시면 알겠지만 they, 그것들은 exhibit, 우리 외웠던 단어죠. 단기합격 복화에 있죠. 뭐다? 보여준다, 제시한다. 뭘 보여준다? 이러한 자질들. 어디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are of the same genus. genus가 종이래요. 종속. 무튼 그것들이 뭔가 똑같다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3번 뒤에 문장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these are 뭐라고 나와야 돼요? 똑같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똑같다라고 나와야 되죠. 근데 똑같다 그랬어요? disparate.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죠. 현관弁쫙 쳐놓으세요. 단어만 알면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또 그냥 볼 때 여기 볼 때 막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절 찾아야지. 이거 잘 이어지나? 앞에 선생님이 똑같다라고 나오면 3번 뒤에도 잘 이어지려면
똑같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때요? 단절돼 있으니까 이럴 때 주어진 문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문장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1번 앞문장 여러분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The two things. 네 번째 줄인데 The two things are greatly dissimilar. 체크하세요. 그리고 not analogous. analogy 하면서 analogous 체크했죠, 여러분. analogous. 여기 단어 체크. O, U, S, U 빠졌네, 여러분. 여기. analogous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앞에는 같다, 같지 않다, 비유다, 비유다 아니다, 비유가 아니다, 유사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제 3번 뒤로는 이제 다른 그 진정한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체크했으면 되겠죠. 봐봐요. 여러분 여기가 똑바로 해석되지 않아도 시험장에서 모든 단어가 완벽하게 해석되는 상상 버리라 그랬습니다. 똑바로 해석되지 않아도 대충 1번 앞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1번 앞에 누구 이야기 나왔죠? 로즈랑 카메이션 요게 나왔죠? 자, 근데 얘는 analogous, 비유가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1번 뒤에 데이 체크하세요. 그것들 둘 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스템 체크해봐. 지금 이거 꽃 이야기죠? 이 카메이션은 몰라도 그 로즈는 알잖아요. 꽃이죠? 꽃은 여러분 뭐가 있죠? 줄기가 있고 리브즈, 이파리가 있죠. 그러면은 1번 앞에도 꽃 이야기고 1번 뒤에 데이도 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죠. 데이 빗줄. 1번 앞에 roses and carnations가 나오고 1번 뒤에 데이는 얘네 둘을 받고 얘네들이 특히 로즈가 꽃이었으니까 꽃에는 stems, 줄기랑 leaves, 이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니까 1번은 그래도 같은 내용으로 비슷하게 이어지는구나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레드, 빨갛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번 앞뒤로는 뭐 이야기다? 이 꽃 이야기구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구나,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쌤이 단어라도 체크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뒤에는 but 하면서 뒤에 다시 한번 내용이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2번 뒤에는 안 들어가고 이제 2번 있는 3번 앞문장이랑 3번 뒷문장이랑 이어지는지 또 봐야 되는데 same이랑 disparate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여기는 정말 끝이다 요런 생각하면서 답을 골라주면 됐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는 별표, 어려운 문장이었으니까 별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직독직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학원 측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하라 그래가지고는 요거 공지하고 그 우리 아마 그 형광생분들 모아가지고는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직독직해 수업은 형광으로 들거나 실시간으로 들으면 무료로 하고 인강으로 들었을 때는 이제 유료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는 시간 맞춰가지고는 요 기출 독해 이제 해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이거 직독직해 수업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거 직독직해 다 하고 가실 거예요? 그거 아니죠. 지금은 이제 여기 해설에 맞게 여기 포인트가 어떻게 해서 답이 여기에 근거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이제 국가직, 지방직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직독직해 과정이 있을 거니까 해석하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요 정도 우리 너무 쉽다. 요 정도는 우리 맞춰줄 수 있죠. 여러분 이제 글의 제목은 어디서부터 본다? 보기에 단서가 있는지 본다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단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에서 여러분 공통 단어를 찾자 그랬어요. 근데 공통 단어를 찾다 보니까는 efficiency고 나머지는 뭐 겹치는 게 없네? 이러면서 효율성에 관한 내용인가? 뭐 이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안 겹치네 하고 그럼 뭐에 관한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어디 읽으라 그랬어요? 주제는 첫 문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첫 문장이 되게 그렸는데 제가 왜 여기 through 이 부분은 체크 안 할게요. 그러면 첫 문장이 사실 첫 번째 문장 하면 어디까지예요? 여기 in addition 전까지 이렇게 다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시험장에서 읽는 팁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 문제 하나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푸냐 느리게 다 읽어서 푸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 쓰는 게 차이가 나잖아. 실력이 다르다는 거죠. 실력자들 1등급 독해는 첫 번째 문장 읽고 내용을 예측합니다. 아, 이 한 가지구나. 원 오브 더 복수명사 나오면 이게 토픽이지?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 그랬지? 아,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뭐에 대한? 아, 영역이네. 어떤 영역이냐? 아, 효율성에 대한 영역이네. 그러면서 이제 3번, 4번이 떠올랐겠죠. 아, 이거 효율성에 관한 내용인가? 자, 이 효율성이라는 게 극대화된대요. optimized, 극대화된답니다. 그쵸? 이 한 가지 될 수 있는 이 영역, 이 효율성이라는 게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이 직장이래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러면은 뭔가 효율성에 관한 내용인가 했겠고, 독해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건너뜁니다. 이거 구체적인 정보 확인하라 그랬어요? 핵심적인 주제문 확인하라 그랬어요? 핵심적인 주제 확인하라 그랬죠. 그럼 일반적으로 부사구, 전명구는 핵심 내용 전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봐봐. 너무 길고 자세하게 써놨잖아.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가로는 어떤 내용이죠? 야, 여기 읽지 마. 진짜 안 중요해. 이런 데잖아요. 그럼 굳이 다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 중간 부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자 그랬어요? In addition to라는 내용 추가죠. 그럼 내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뭔가 안 바뀌었다. 그럼 그대로 이어지니까 중간식 구조 아니니까 우리 어디 보자? 마지막 문장 보자.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 study show that, 제가 마지막 독해 특강 때도 그리고 이론반 수업 시간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실험 연구 결과에 관련된 토픽 꼭 나온다. 공무원 시험의 독해 주제에 실험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거기가 주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확인하자 그랬죠. 연구가 보여줬대요. 25에서 40% 정도 더 오래 걸린다. 일이 완성되는데 네가 여러분 밑줄 simultaneously, 이거 우리 기출단어죠. 단기합격 복화에 있죠. 동시에 이런 뜻이죠. 네가 동시에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다른 프로젝트랑 함께 동시에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뭐 한다? 시간이 더 걸린다. 더 오래 걸린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동시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그리고 우리 어디 읽으라 그랬다? 마지막 줄 꼭 읽으라 그랬다. 그리고 쓰세요. 우리 뭐라 그랬죠? 전문가의 견해는 필자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장을 하는 것보다 필자,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면 좋으니까 마지막에 체크하고 가면 되겠네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하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리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다?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했겠네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가볼까요, 속어법? 라이프 이야기 아니죠? 직장 이야기였잖아. 탈락.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 뭡니까? 어떻게 피지컬 퍼포먼스가 틀렸죠? 피지컬 본 적 있다 없다? 피지컬 X, 신체적인 이런 거 X, 물리적인 이거 X,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여러분 뭐죠? 멀티태스킹이 뭡니까? 동시에 하는 거죠. 이 동시에 하는 게 요거 답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답 4번이죠. 4번 체크해 주세요. Do one thing at a time for greater efficiency. 요렇게 체크가 돼야 되죠. Y 귀엽게 써놨네요. 자, 한 가지만 해라. 뭘 위해서는? 완벽한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해라 라고 하면서 답 몇 번이다? 4번 딱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여러분 이제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체크했을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우리 잘 풀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체크를 했었고, 제가 요거 이제 우리 독해 특강 시간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흐름이 여러분 뭐라 그랬다? 주제라 그랬다. 흐름은 뭐라 그랬다? 주제라 그랬다. 흐름은 뭐라 그랬다? 주제라 그랬다. 그리고 이 주제가 1번 앞문장 이런 식으로 문장 시작되기 전에 나온다 그랬죠, 대부분.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1번 문장만 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1번 문장이랑 앞문장, 뒷문장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끼리 연결되는지 단어 확인하고 비슷한 내용 확인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오답 패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 무관한 문장이 어떻게 성립하냐. 1. 완전 딴소리 하는 게 있죠. 완전 딴소리. 그러니까는 주제랑 완전히 토픽 자체가 안 겹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를 했죠. 앞뒤는 다 긍정인데 그 문장만 부정으로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픽. 그러니까는 주제, 명사는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예 이제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앞뒤에 뭔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뭘로 말했습니까? 완전히 좀 반대로 말했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앞뒤 문장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앞문장부터 해석 잘 되는지부터 체크해 보세요. 요 정도 지문의 독해 수준을 요구한다. 얘는 쉬운 수준이었다. 아까 고난도는 12번, 18번, 19번이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수월하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아, 스킬, 기술, 능력에 관한 내용이구나. Have a good argument. 여러분 밑줄. argument가 뭐죠? 논쟁, 논의 우리 했었죠? 이제 좋은 논의나 논쟁을 하는 스킬은 여러분 critical. 우리 기출단어 아닙니까? 뭡니까? 핵심적이다. 중요하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다? critical 들어가면 우리 주제라 그랬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근데 우리 but 나오면 여기 다시 한번 읽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좋은 논쟁을 하는 게 중요한 능력인데 it's one. 그것은 하나래요. 어떤 하나냐면 few 밑줄. 한다, 거의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거의 어떤 부모도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 글은 뭐다? 이 좋은 논쟁과 논의를 하는 게 사실 건전한 논쟁과 논의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달라도 거기에서 조율하고 수용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번 볼 때 여기 앞이랑 비슷한 내용인지 체크하자 그랬죠. 자,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뭐를? 밑줄. 뭐를 원한다? 안정적인 집을 원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친다는 거야? 안 가르친다는 거야? 안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아르규먼트, 논쟁하고 논의하는 거 좋아. 근데 부모들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요? 우리는 그냥 스테이블, 그냥 평온하고 그냥 뭐 의견 대립 없이 그냥 은은하게 그냥 잔잔하게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집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탑, 막는다. 시블링이 뭐 하는 거를? 싸우는 거를 막는다라는 거죠. 여기랑 똑같죠. 우리 지금 아르규먼트, 굿 아르규먼트는 좋은 건데 부모는 우리한테 이런 아르규먼트가 좋다라고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못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장은 앞에 주장이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 글의 주제가 뭐였죠? 굿 아르규먼트는 필요하다, 중요하다, 좋다라는 글이죠. 뒤에서 뭐라 그랬죠? 만약에 아이들이 절대 밑줄 노출되지 않는다. 어디에? disagreement에. 자, 그러면 우리 계속 단어랑 보면서 체크하자 그랬죠? 이 글이 이제 argument, 즉 논쟁이나 논의는 disagreement 뜻 쓰세요. 의견 차이, 의견이 다름, 의견 불이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아까 여기 quarreling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이런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죠. 이렇게 아르규먼트가 좋은 거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이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면, 의견 불일치나 의견 차이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들의 리액티비티 같은 거를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나왔고, 여러분 3번 보세요. 그럼 뒤에도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아이들이 아르규먼트 하는 상황에 노출된다, 노출되지 않는다?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이들은 가장 창의적이다. 일단 요것부터가 이상하죠. 창의적이라는 말이 앞뒤에 일단 잘 나와야 되는데 일단 창의적이다. 근데 여기 지금 창의적이다. 여러분 여기 체크해보세요. 창의적이다. 이거 비슷하잖아. 그쵸? 창의적이다. 뭐 갑자기 창의적이다로 바뀌었나? 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free, 여러분 체크하세요. free 우리 공부하면서 정리했었는데 free는 제가 1. 자유로운 2. 무료의 3. 멋멋이 없는 이렇게 정리하자 그랬죠 우리? 문법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독해에서도 나오니까. 자, 아이들은 창의성이 있는데 자유로울 때요. 뭐에 자유롭냐면 brainstorm,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를 브레인, 뇌의 폭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이런 활동을 브레인스톰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톰 한대요. 많은
phrase나 encouragement로 brainstorming 한다. 그리고 peaceful environment죠. 이가 빠졌네요. 평화로운 환경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 창의적이다. 그럼 만약에 얘가 살아남으려면 뒤에라도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는 어때요? 똑같이 창의적인 사람인데 이 글의 주제 동그라미 여러분 텐션. 이 글은 피스풀한 상황이 좋다 그랬어요. 텐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긴장하고 갈등 관계가 있고 요거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4번이 더 적절하고 3번은 아예 이 글의 주제랑 배치되는 문장이니까 답은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주제 제목 찾기나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 가져도 된다고. 못하는 것만 보충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 15번 갈게요. 15번. 자, 요거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딱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 볼 때 지문부터 보지 말고 어디서부터 보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선지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시험 보러 가기 일주일 전에 이 출제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우리 시험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정어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뭐가 들어가 있거나 부정어. 여기 지금 없었다라고 이렇게 부정어가 나와 있으면 지문에 부정이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확인했죠. 그러니까는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거 다 확인 안 하고 시험에서 잘 불어보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 청각장애로 인해 들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간에만 형광펜만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시간 싸움인 거지 포인트 잡고 하면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10문제 독해 중에서 10문제 다 어렵지 않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한 7문제 정도는 내가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 3문제 고난도도 우리가 충분히 배우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멀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청력은 평범했다라고 일상적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3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또 제가 지방직 마지막 찍기 특강 일주일 전에 요거 하면서 뭐라 그랬다? 이런 거 주의해라! 토탈리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세부 정보가 어디서 전달된다 그랬죠? 세부 정보는 부사, 형용사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세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제목 찾기 할 때는 반복되거나 주요하게 다뤄지는 명사나 동사구에 체크를 했다면 세부 정보 파악하기 유형에서 특히 단정적 의미의 부사 요런 부사들 나오면 답이 잘 되니까 꼭 확인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문에서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바뀐다. keep ing 완전 쉽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문 길어도 우리 요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만 해가시면 돼요.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시간 아껴서 했을 거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100점도 나오고 95점 90점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득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지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스터디 뭐가 나왔습니까? 실험 연구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이 나오면 뭐만 확인하면 된다? 실험의 결과가 주제다 라고 하면서 체크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러 갈까요 여러분? 어딥니까? In one study 한 연구였죠. 근데 제가 연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내용 일치 불일치면 읽어야지. 주제 제목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 설명하면서 뭐 드레스 어쩌고저쩌고 실험이 행해졌다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다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읽어봤는데 실험에 대한 절차 설명이죠.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 다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빨리 눈 제끼면서 실험 연구 결과 나와라 결과 나와라 이거 아니네 아니네 넘기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체크 뭐 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왔었나요? 여기 실험 연구 결과가 잘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실험이라는 게 이제 그 실험하는 사람이 dressed 밑줄 in the same way 너무 쉽게 나왔잖아. 그쵸? 자, 요청하는 사람이 똑같이 입고 있었대요. 학생들처럼 똑같이 입고 있었고 그 리퀘스트 그 반응은 이제 주어졌는데 밑줄 더 많이 반응이 주어졌대요. 3분의 2죠. 3분의 2 이상 더 많이 주어졌다라고 했네요. 뭐 했을 때보다? this similar 했을 때보다. 근데 봐봐. 이거 시험장에서 요거 이렇게 끊어읽기가 잘 안 됐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아까는 study show that, study
illustrated that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뭐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막 3분의 2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읽어야 되죠.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마지막 문장까지 체크해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체크 또 해주세요. 여기 딱 나왔네 정확하게. 또 다른 연구가 show 여긴 딱 정확하게 나왔다. 그쵸? 또 다른 현관에 딱 쳐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연구가 보여졌어요. 얼마나 automatic 자동적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 어디에 대한 반응? 밑줄 similar others. 여러분 우리는요 비슷한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바로 자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체크됐죠? 현관에 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실험 연구 결과가 이제 여러분 뭡니까? 밝혀졌다라고 나왔죠. 뭐라고? similarly 체크하세요. similarly 했을 때 더 그럴 것 같다. 어디에? 퍼티션 탄원서에 사인해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비슷했을 때 더 그렇게 해준다 라고 마지막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뭡니까? 답 그냥 1번이죠. 여러분 likely 밑줄 like가 similar랑 동의어잖아요. 항상 단어 패러프레이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도와준대요. 뭐? 드레스라가 계속 나왔죠. 이렇게 더 이렇게 비슷하게 쓰여졌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2번에 formally가 X죠. 비슷하게 입었다 그랬지 이렇게 공적으로 갖춰서 입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formally X. Making a phone call 정말 쌉소리죠. 치우세요 이거. 갑자기 전화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이거 뭐다?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실험 연구 결과는 2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퍼티션 어떤 청원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은 주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도 아니게 된다. 답은 1번이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18번 어려웠는데 저랑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진짜 열심히 설명했고 특강 시간에 그리고 연결어 시간에 제가 저희 학생분들한테 for example이랑 in the same에 구분하는 거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in the same에 있는 대부분 어떨 때? A와 B 두 다른 대상의 공통점.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실제 기출문제 보면 뭐한다? 다르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거 앞에 진주만 습격 사건이 나오면 이제 9.11 테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A와 B 두 다른 대상의 공통점 제시할 때 대부분 in the same를 쓴다. 자 다만 for example은 여러분 뒤에 어떤 정보가 나온다? 고유명사나 수치 같은 게 잘 나오면서 뒷내용이 앞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발 연결을 할 때 왜 이렇게 직독직해 해서에 목매시냐. 이거 관계를 우리 보세요. 과일, 딸기, 사례, 비유. For example, in the same way. 여러분 지문 다 읽어야 답이 나와요? 아니면은 for example이 답이에요? for example로 고를 수 있죠. 여러분 in the same way는 A와 B 두 다른 대상의 공통점을 제시할 때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뒷내용이 앞내용에 포함되면 뭘 고르면 된다? for example을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볼 때도 제가 제발 시험장에서 내용 어려울 때 단어와 단어 관계 꼭 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A번 앞문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A번 앞문장에 conversely 하고 여러분 대조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conversely가 나오면은 conversely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conversely는 A와 B 두 다른 대상의 대부분 차이점 제시할 때 쓰니까 뭐가 차이점이 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conversely 앞에 보니까 요거 이제 내용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주고 A 기준으로 앞뒤 내용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에 체크하세요. 연결어 집어넣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안 읽잖아요. 그럼 글의 중간만 읽으면은 내가 반쪽짜리 해석만 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내가 끼워 맞추기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현관펜 한 번만 쳐주세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 아, 이거 duration, 기간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 기간이라는 거는 shares, 가지고 있대요. 뭐를요? inverse, 이것도 기출단어입니다. 역의, 반대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역의 반대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이제 체크했을 때 저기 이제 이게 나오겠죠? 듀레이션이 여기 기간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기간. 그리고 빈도수. 이렇게. 빈도수가 높으면은 짧게만 보고 기간은 짧은 시간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빈도수가 이제 낮아졌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친구를 10년 만에 처음 봤어요. 빈도수 커요, 적어요? 친구를 10년 동안 못 봤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죠? 그럼 빈도수 매우 적죠. 그럼 친구 오랫동안 보고 있을 것 같아. 잘 가, 내일 봐, 이럴 것 같아. 친구를 너무 오랜만에 보면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만나고 있는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맨날 밥 먹듯이 친구 계속 보는 친구 계속 보면은 오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짧게 만난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은 누구랑? 빈도수랑 약간 역의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빈도수가 적으면 그 다음에 이 빈도수가 이제 빈도수에 따라서 누구랑? 기간이랑 이제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if you. 이제 뭐 들어가고 있습니까? 설명 들어가고 있죠. 뭐라고 했었냐면은 당신이 친구를 본대요. 어떻게? 자주 본대요. 자, 근데 여러분 A번 뒤에 보세요. 봐봐요. 일단 보세요. 제가 같은 거 기준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if 그대로 나왔죠? you 체크하세요. you. 그리고 see a friend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 그럼 일단 여러분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용 자체는 안 바꿨으니까 역접은 고르시면 안 되죠. 근데 앞에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A번 앞에는 자주 본다 그랬는데 뒤에는 보세요. 매일 본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얼마나 자주 본다? 매일 본다. 이틀에 한 번도 자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매일 본다 그랬고. 자, 혹시 헷갈리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however 다음에 여러분 여기도 however 나왔죠? conversely 체크해 보세요. 여기 conversely 다음에 여기 however. 똑같은 평행 구조의 문장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conversely 다음에 if you don't see your friend,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친구를 very often, 매우 자주 보지 못한다면, 밑줄 꺼보실래요? 친구를 매우 자주 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자주 못 본대요, 여러분? 수치 체크. twice a year. 친구를 1년에 2번밖에 못 본대요. 매일 보는 거랑 2번밖에 못 보는 거라.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뒷내용이 앞내용에 포함되면 우리 누구를 고르자? for example을 고르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읽고 있었으면은 다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쌤이랑 같이 연습했듯이 이렇게 단어가 비슷하게 나오면은 쌤이 정확하게 단어 관계 따지라 그랬어. 일단 비슷한 거 기준으로 단어 이렇게 A번에 if you see a friend 나오면 A번 앞문장에도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지? 구분기준 같게 두고 이 구분기준 같게 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자 그랬어요. 또 연결어의 속성.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 때는 이렇게 뭐가 잘 나온다? 수치가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답을 고르는데 훨씬 편했다라는 거. 다만 여기가 A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A가 여러분들 풀 때 조금 복잡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면 된다? B부터 풀면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B가 사실 연결어가 여러분 어때요? 다 다르게 나왔죠. Conversely, furthermore, as a result, thus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B를 먼저 선택해서 됐었죠, 여러분. B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상당히 짧게 본다라고 딱 나왔잖아요. A는 어려웠어도 B가 쉬웠기 때문에 B를 먼저 봤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A가 어려면 B 먼저 봐서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먼저 확인하자. 자, 그다음 B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duration. B 앞에 duration이 짧다 그랬죠? 현관펜 딱 쳐보세요. B 앞에 duration이 짧다 그랬어요. 자, 근데 B 뒤에 이 기간이라는 게 매우 여러분 하이 체크하세요. 길어진다 그랬죠?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 빈도수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 달라졌다 이거는 달라졌다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됐다라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번 난도 있는 문제였는데 연습을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또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푸는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서도 아, 선생님이 A가 어려우면 B부터 보라 그랬어. B 먼저 생각하고 A 봐도 된다 그랬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빈칸 문제죠. 빈칸이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빈칸 문제 우리 어떻게 풀자 그랬죠? 처음부터 먼저 주제 체크해야 된다 그랬고 빈칸은 어디 체크하자? 빈칸 앞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체크 한번 해봅시다. 처음 가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도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ropaganda. 여러분 프로파간다 우리 기출 단어예요. 선전 홍보 이런 뜻이죠. 체크. 자, 원어브 최상급 나오면 주제문이라 그랬습니다. 주제문 바로 체크됐네요. 우리는 원어브 더 복수명사 나오면서 최상급까지 나왔다. 아, 이거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구나. 그러면은 빈칸에는 이 주제랑 관련된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잘 체크한 다음에 빈칸 맥락에 맞게 내용을 넣어야겠다. 자,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되어지는 선전이나 홍보 기술들 중에 하나는 이다. 뭐이다? convince 우리 배웠죠? convince A 대절. A에게 대절을 설득시키다, 확인시키다죠? 확신시키다. 대중들에게 내가 이 선전하는 선동가의 views, 관점 견해죠? 이 관점이나 견해가 반영하고 있다.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보통 사람의 견해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은 그 또는 그녀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익 집단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끝. 중간에 뭐 자세하게 또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 없죠. 그러면은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읽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내용까지 체크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This technique. 아, 같이 이어서 계속 이 테크닉 이야기죠. 어떤 테크닉이에요? 홍보나 선전할 때 다른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 내 의견은 내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냥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employ, 쌤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1. 고용하다 말고 2. 이용하다 이렇게 잘 쓰인다 그랬죠.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뭘 고용해서 쓴다? 이용하는 거를 고용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glitter 체크하세요. All glitters is not gold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요렇게 쓰죠. 글리터가 뭡니까? 반짝거리다 이런 뜻이고 반짝거리는 이런 뜻이 되겠죠. glittering. 반짝거리는 generalist 체크하세요. generalized, generalization 우리 외웠습니다. 뭡니까? 일반화죠. 일반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도 다 그래 이런 거죠. 일반화. 왜 이런 일반화를 사용하냐면은 give the impression. 뭘 주기 위해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이 politicians views. 어떤 정치가의 견해 같은 게 밑줄 여러분 the same. 똑같네. 이런 비슷한 지문에서 가지고 온 거 알겠죠?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전에 이제 기출됐던 독해 지문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뭐라고 하고 있다? 비슷한 사람의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비슷한 견해를 좋아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체크. 계속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은 this 테크닉이다. 이 테크닉은 어떤 테크닉이에요? 그냥 내 의견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의견이랑 똑같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랑 똑같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된다? 1번 beyond. 여러분 beyond 명사 하면은 이제 전치사 파트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명사 beyond는 뭐뭐 위에 뭐뭇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걸 넘어선 거니까 그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It's beyond my comprehension. 나 이해했게 못했게.
이해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이해 위에 있어라는 것은 내가 이해 못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generality는 맞긴 맞지만 일반화 시키는 거는 비슷하지만 beyond니까 일반화를 넘어서니까 일반화 안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beyond 밑줄 요거 때문에 틀렸죠. beyond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패라프레이즈 잘 된다 그랬죠. plain common이죠. common 보통은 평범한 folk는 person, people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 대중들의 견해 like ourselves 우리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거죠. like 체크하세요. 아까도 뭐예요? similar를 likely로 바뀌었죠. the same을 likely로 바꿨잖아요. 체크해 주시고 different 아니죠? 차이점에 대한 내용 아니고 그 다음에 educated 더 잘 교육하는 거 쌉소리 치우고 나면은 요것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트레이닝 한 거로 보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 이해해요. 생판 모르는 지문을 시험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시험에 들게 되고 다 읽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무수히 많은 기출들을 보면 아니야 눈 떠봐. 조금만 눈 떠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무수히 많은 기출들을 보면서 여러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런 내용 잘 나왔고 이렇게 답이 됐었다. 이렇게 우리 체크 한번 해보고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낚이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주제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원래 however 줘야 되는데 중간에 실수다, 오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통념이라고 하죠. A common misconception.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뭔가 오해다, 변화가 있다 이러면은 요 부분 읽으라 그랬습니다. 실수다, 오해다, 문제점이 제시되면은 문제점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해결책이 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중간 부분은 역접이 있을 때만 읽지만 역접이 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가 있는 뉘앙스의 단어가 있으면 특히 이렇게 misconception, 오해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러면은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생각 같은 거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읽어야 되죠. 자, 흔한 오해가 뭐냐면은 코스터, 롤러코스터죠. 요게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이 트랙을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하면서 여러분 여기 however 딱 있었죠. 현관 문장. 그러나 물리학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 불리는 법칙이다? 에너지가 이제 변환되는 conservation, 보존이죠. 에너지, 여러분 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에너지가 이제 보존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보존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 여기 이제 끝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빈칸이 여기 있었으니까 요거 보면 되죠. 주제가 뭐였다?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다. 이제 빈칸을 봤어요. 그럼 밑줄 꺼주세요. At the end of a ride. 이제 타는 것의 마지막에 코스터의 카가 천천히 이제 속도를 줄인다.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브레이크 작동을 통해서 이제 멈추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멈추면 뭘 만들어내냐. 이거 상식으로도 풀 수 있죠, 여러분. 뭐였습니까? 마찰력이죠. 브레이크 하면은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이거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뒤에 보세요. 뒤에 디스 모션 체크. 제가 특강, 지방직 찍기 특강 시간에도 우리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빈칸 뒤에 한 문장 더 있으면 여기 결정적인 단서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똑바로 봐주면 되죠. 뭐라 그랬냐면은 이 움직임이라는 게 make them, 그것들을 만든다. 어떻게? 뜨겁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면은 빈칸 중에서 어떻게 해야 이 열차가 뜨거워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답을 골라야 돼. 중력이 있으면 뜨거워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찰이 생겨야 뭐가 됩니까? 뜨거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나머지 다 제끼고 vacuum 알아두세요. 뭡니까? 진공. acceleration은 가속이죠. 저번에 나왔던 단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마찰이 있어야 이제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9개월 동안 제가 어저께도 그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카톡을 하셨냐면은 저 이렇게 사회복지직 준비하는데 영어 점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름 내내 영어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할게요? 왜 전화할게요? 여러분 영어만 한다고 해서 영어 점수가 막 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퀄리티 있게 공부하지 양으로만 승부하려면 물론 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10시간 영어 한다고 해서 영어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요거 제가 항상 뭐에 빗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이 맛있는 거를 무한정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시험 공부할 때 제발 지금부터 5과목 잘 분배 잘 해가지고 영어는 집중해서 최대 4시간 절대 넘으면 안 되고 3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해야 될 거를 먼저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합격생 중에서는 저한테 이제 마지막 특강 시간에 자기 이제 결제하시면서 자기 과락만 넘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신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과락 넘겨가지고 좋아하시면서 했는데 40점인데 자기 합격 커트라인 유력권이래요. 다른 게 다 90점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데는 무슨 말인지 알죠? 평균대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어 100점이면은 물론 다른 데 가기 쉽지만 영어 100점이고 나머지 다 50점인 사람보다는 나머지 다 90점이고 영어 7, 80점이 훨씬 더 합격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가 여러분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일단 이렇게 독해 같은 경우는 해석만 되면 별로 안 불안하고 안 두렵거든요. 그래서 필히 이제 직독직해 이제 강의 개설 다 되고 이제 정리가 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가지고 기출 지문으로 하는 그렇게 독해하는 거 한 지문당 20분씩 해가지고는 차근차근 9개월 동안에 이제 내공을 쌓아갈 테니까 그 강의 적극 활용해가지고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일단 우리는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